사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시골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 대화의 내용까지 말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때로는 그 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골 사람들은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었고 저는 배우려는 자세로 시작했습니다. 많이 배우겠다고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딱히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조금씩 갖게 되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 그리고 대화 속에 등장했던 주인공인 마을 사람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 말의 의미와 의도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골 생활 이제 7년 차로 이제는 제법 시골 사람들과 시골 문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동네에 국한된 이해겠지요. 제가 갖게 된 시골에 대한 이해가 전국 모든 시골 지역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다 텃세를 부린다고, 시골 사람들은 다 무식하다고, 시골 사람들은 모두 무법적이고 돈만 밝힌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너무 일방적인 일반화 아닌가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겪어보니 시골도 다 똑같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도시처럼 시골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도시와 차이가 있다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사람이 워낙 없기 때문에 딱 티가 납니다. 쓰레기를 몰래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자발적으로 치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 중심적인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험담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말을 아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에 가시를 담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항상 아름다운 말로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이익만 중요한 사람들도 있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골도 그저 도시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시골에 귀촌을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행운, 아니 천운일 겁니다. 정말 잘된 일이죠. 반대로 연고도 없는 시골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나쁜 사람들을 만났다면 시골에 대한 기억이 좋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천운이고 저의 시골 생활은 행복한 이야기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시골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가치관과 매우 상반되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골에는 아직 남녀차별적인 말과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벽 일찍 배추를 심었습니다. 사익을 위한 배추가 아니었고 마을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심는 배추였습니다. 배추 심기는 봉사활동이었어요. 한 남성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남자들은 허리가 아파서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모종 심는 것을 오래 못해. 저도 남자지만 그 말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다 심으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한 여성분이 그 말에 동조를 하시더군요. 남자들은 허리가 아파서 우리처럼 이렇게 못하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음식 준비하고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이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하루 종일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하셨고 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건 1980년대고 지금은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도 시골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쉬쉬하는 분위기. 이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는 좋은 일이 있으면 현수막을 답니다. 누구누구 장녀 땡땡땡 땡땡 대학교 박사학위 취득, 이렇게 동네 곳곳에 현수막을 답니다. 크고 작은 좋은 일을 알리는 현수막을 달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쉬쉬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사실 시골은 마을이 좁고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나쁜 소식도 이미 다 퍼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소식이 밖으로 퍼져나갈까봐 무서워서 쉬쉬하고 감춥니다. 저는 이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보여주기식 행사 문화에 대한 집착. 꼭 이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물론 보여주기식 문화는 시골만의 유물은 아닐 겁니다. 도시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시골에서는 이런 행사에 항상 음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여성들이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성들이 음식을 준비하지는 않죠. 물론 요즘에는 고령화가 심각해져서 마을 여성들이 음식을 하지 않고 출장 뷔페를 부르는 세련된 마을들도 있습니다. 행사에서 음식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음식에 농약을 섞는 경우도 있고, 더운 날에 음식을 많이 했다가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보여주기식 행사 문화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렇게 아직 저는 시골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골에 내려와 산다고 해서 시골을, 그리고 시골 사람들을 모두 이해하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살아생전에 제게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조언을 주셨고, 저희 집 앞집 사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비슷한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사는데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원시인이 됐을 겁니다. 유튜브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냐고요? 바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유심 변경 최대 30만원까지 3년마다 최대 108만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주세요. 사실 저는 지난 주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급성 장염에 걸렸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심한 장염을 처음 걸려봤습니다. 이틀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은 후에야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직 장염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볼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운전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데 그 짧은 걸음이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항암 치료 당시 아버지 운동을 좀 시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아버지께 시도 때도 없이 운동 좀 하시라고, 힘들면은 마당에 나가서 걷기라도 하시라고 제가 잔소리를 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하루 종일 소파에 기대어 누워 계셨거든요. 운동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아버지께 운동을 하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고작 장염에 걸려서 몇 걸음 걷는 것을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운동을 할 의지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구나. 고작 장염에 걸린 나도 이 정도인데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제서야 아주 조금 당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후회죠. 사랑하는 가족조차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게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인지 아니면 저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생 도시에서 살아온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시골 사람과 시골 문화를 이해하겠다니 처음부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저 조금씩 배워가며 서로를 알아가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완전히 이해한다기보다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겠죠. 만약 천천히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운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내려올 마음이 있는 분들은 시골 사람들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시골 사람들은 저랑 그냥 비슷합니다. 그저 시골에 내려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편하게 인사하고 살겠다.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살겠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겠다.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시골에 내려간다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역을 선정할 때 동네 사람들은 조금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뭐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돌아왔고 그 사람들은 저희 동네에서 볼일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동네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과 부딪혀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황당할 때, 얼척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적인 반응이겠죠. 상대방도 저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앞으로 언제까지 시골에 살지는 그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말을 좀 아끼고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이웃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